뿅. 자, 여러분, 원나라에서는 이제 그 뭐고 30년 동안의 전쟁 끝에 원나라는 몽골을 독립국으로 인정은 해줬지만은, 하지만 거의 식민 통치를, 거의? 아직 안 들었다고. 뭐 어쩌겠노. 그럼 나중에 이거 들으라고 하세요. 그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고, 결국, 일제강점기로 치면은 조선 총독에 해당하는 그 식민 통치를 위한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때 관리를 다루가치라고 불러서 다루가치. 자, 항상 보면은 뭐뭐치라고 하는 단어. 교과서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에 땡땡치라고 하는 단어, 땡땡치라고 하는 단어가 몽골식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은 몸치, 박치, 양아치, 겨스라치, 기계치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몽골식 표현이라고 해요. 다루가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했었던 관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니 고려 니네 나라는 나의 밑에 있는 사위국가 거의 반식민지인 주제에 무슨 중국이랑 비슷한 방식의 관리제도, 중앙통치제도, 지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노, 웃기고 있네 라고 하면서 이성육부제 없애라, 중추원 없애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쳐있죠. 이에 고려는 왕실 용어에서 중앙부서의 명칭까지 전부 다 한 단계 낮추게 되었다. 이제 중국과 동일한 제도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옆에 볼까요? 자, 왕실의 용어와 관제가 어떻게 다운되었느냐. 자, 왕실 용어는 원래 태조, 세종, 뭐 현종 막 이런 거 나오는 조나 종으로 끝나는 왕의 이름이 이제는 충땡왕이라고 하는 왕이라고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충성하다 충자까지 붙였어요. 이 말의 뜻은 당연히 몽골한테 충성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당시에 임금님을 뭐라 부르느냐. 태하가 아니라 전하라고 부릅니다. 임금님의 아들은 태자가 아니라 세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여기에 있다시피 이성육부제의 이성도 한 개로 줄어들면서 첨의부라고 다운그레이드 됐고, 육부도 사사로 바뀌게 됩니다. 개수가 또 줄어들고 명칭도 바뀌었죠. 자, 그리고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던 중추원 같은 경우에 이름이 밀직사라고 바뀌게 되었다. 고려의 중앙관제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성육부제 그리고 또 중추원 같은 경우에는 각각 당나라와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중앙관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됐지만, 원래 우리나라 고려가 독자적으로 만들었던 관청, 예를 들어 도병마사나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려의 모든 정치는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이 담당하게 되는데, 말했었죠. 거의 모이는 사람은 똑같은데 논의하는 주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합쳐져가지고 도평의사사가 되게 됩니다. 도평의사사. 자, 볼게요. 도평의사사가 됩니다. 일단 위에 다시 보면은, 또한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던 정동행성, 동쪽을 정복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곳 정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식 표현으로 행성이라고 하는 말이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동쪽을 정복하기 위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관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몽골이 육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나 해전, 바다에서 하는 전쟁에 약하다, 배 타는데 배멀미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일부러 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바다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병사들, 그리고 일본에 쳐들어가기 위한 군사물자, 전쟁 물자를 전부 다 고려한테 지원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나라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많은 것을 필요로 했어요. 경제적인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런데 띠발, 하필이면 이러한 공격, 일본으로의 정복활동, 정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실패합니다. 배 타고 갔는데 태풍 만나서 전부 다 폭망해요. 자, 그런데 이놈의 몽골이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 섬으로 넘어가는 건 좀 힘들지라고 해서 포기하면 될 건데, 하필이면은, 자,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두 번째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배 만들고 사람 모으고 병사 모으고 군사물자 모으고라고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공격도 또 태풍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놈 새끼들이 일본으로의 정복이 실패하게 되면은 정동행성을 없앴어야 되는데 정동행성을 없애지도 않고 계속 놔두고는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기 위한 관청으로 계속 놔둡니다. 오케이. 자, 결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 자, 아까 말했습니다. 독자적인 기구였던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건들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는 이후에 원간섭기 이후에는 이성육부제 중초원 중심이 아니라 도병마사 식목도감을 중심으로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는 합쳐지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는 고위 관리만 만나서 정치를 했었는데 참여하는 사람도 대폭 확대되게 되었다. 논의하는 주제도 다양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도병마사가 다루는 주제가 넓어지고 참여하는 인원도 다양하게 확대되면서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라는 중요한 기구로 확대 개편되게 되었다. 도평의사사 수능에도 나온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도평의사사를 다른 말로 부르면 뭐라고 부르느냐? 도당이라고도 한다. 수능에 뭐라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 기구는 다른 말로는 또는 도당이라고도 하였다. 고려 초에 도병마사에서 시작된 기구로 원간섭기가 되면은 참여하는 인원과 다루는 주제가 확대되게 되면서 중요도가 확 올라가게 되었다.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하였다. 한편 왕자 시절에는 인질로서 원나라에 강제로 머물고 있었던 고려의 왕들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면 그때서야 고려로 보내줍니다. 국내 정치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몽골에서부터 친하게 지냈었던 소수의 측근 세력에 의지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결국 이 측근들 중에서는 평민이나 노비 같은 경우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능력도 없으면서 왕의 총애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다.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느냐? 왕의 측근이 키우는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너무 사나웠던 거야. 그래서 왕의 고모 집에 있었던 여자 노비를 물어 죽였어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고모가 너무 화가 나서 측근한테 가서 야, 니 개 좀 어떻게 관리를 해라. 훈련을 시키든지 아니면은 죽여버리든지 어떻게 사람을 물어 죽일 수가 있노?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측근이 뭐라 했게? 측근이 미친듯이 권력이 세다고 했어요. 측근한테 뇌물만 주면은 합격자가 바뀔 정도예요. 과거 시험에 합격자가 바뀔 정도로. 질문. 과연 왕의 고모한테 측근이 뭐라고 했느냐? 어머나, 왕의 고모님은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제가 개 키우는 것까지 간섭하세요? 이 말에 숨겨진 첫 번째 뜻은 와씨, 늙은 아줌마가 잔소리 한번 오지게 많네. 두 번째, 죽고 싶니? 라고 하는 뜻이겠죠. 이렇게 막말을 할 정도로 왕족한테 막말을 할 정도로 측근들의 권력이 심하게 강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또 밑에 볼게요. 뿅. 여러분 미안한데 혹시 내 말 듣고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 아무도 말이 없어서 그냥 내 혼자 씨부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외로워요. 여러분 대답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또 오케이. 자, 아까 전에 했던 말 한 번 더 나와 있네요. 고려는 일본 원정에 동원되어 군사는 물론이고 선박과 군량을 조달해야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녀와 황관으로 끌려갔으며 공녀, 여자들은 공녀로 끌려갑니다. 일단 끌려가고 나면은 원나라의 황족이나 귀족들한테 성노예로 쓰였대요. 그러다가 질리면은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뭐 니네 나라로 돌아가든가 말든가 하고 쫓아냈는데 그러면 보통 고려에는 못 돌아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노비였기 때문에. 그래서 길거리에서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환관도 많이 끌려갔습니다. 환관이 끌려가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고려에서는 배우지도 못하고 뭐 높은 권력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배층이 못 됐는데 중요 부위를 자르고 나면은 몽골에서 황관으로 큰 권력을 가지는 사람들이 한둘씩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나 몽골 가서 권력 한번 휘두르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자르고 올라가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때 자르는 건 당연히 남자의 중요 부위겠죠. 간 사람이 많았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조심할 건 없지만 여러분 2차 성징이 있는 다음에 중요 부위를 자른다라고 하면은 쇼크 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하여 갔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 수를 못 채울 때는 강제로 자른 다음에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2차 성징 일어난 다음에는 자르면 위험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 대상으로 잘랐다고 해요. 거세를 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 어지럽고 혼란해지겠죠. 그런 거였다. 자, 그리고 고려나 몽골의 귀족들이 매를 이용한 사냥을 즐겼었는데 특히 고려의 매가 엄청 인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매를 사냥하기 위한 응방이라는 걸 설치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고려 사람들이 몽골로 많이 갔고 몽골 사람들도 고려로 많이 왔었기 때문에 원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에서는 변발,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주 이런 거, 소주는 증류주죠. 우리나라 전통술은 발효해서 만드는 막걸리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게 등장하였는데 이런 거를 우리는 몽골 풍속이란 말에서 몽골풍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원나라에도 고려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고려양이라고 하는 풍속이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원간석기에는 원나라의 세력, 권력을 등에 업고 출세한 권문세족이 존재하였다. 권문세족 대표적인 사람 중에는 기황후 집안 사람도 있었습니다. 기황후 역시 원래는 공녀로 이제 잡혀간 거였어요. 공녀로 바쳐진 거였는데 원나라 황제의 눈에 띄어서 두 번째 황후가 됩니다. 두 번째 황후가 되고 황자를 낳았는데 이 기황후가 낳았던 아들이 그 다음 원나라의 황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기황후 집안의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 고려의 왕을 만나더라도 인사를 안 했대요. 감히 우리 집 사람이 기황후, 원나라의 왕실인데 네 주제에 뭐 어쩌려고, 네가 고려 왕이면 다가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대요. 당연히 왕이 왕권 중심의 정치를 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자, 권문세족은 도평 의사사와 정방,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였어요. 무신집권기 때 만들어졌던 거를 장악하였고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려서 농장을 확대하였다. 이는 농민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국가 재정에 위기를 가져왔다. 세금을 거둘 수 없겠죠. 대부분의 농민이 노비로 바뀌게 되면서. 자, 그리고 또 고려에서는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 여러 차례 개혁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원나라와 결탁했던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한편 자,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의천, 신호율 중요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역사 인식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 전까지만 해도 원간섭기 전까지만 해도 그때에는 중국이 훌륭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문물을 가지고 있다,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역사가 깊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역시 한반도 역시 중국의 일부에서 시작했다. 중국의 문화를 받든다라고 하는 4대 의식이 은근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칠 때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중국사를 공부할 정도로 중국에 대한 그런 약간 동경의식 이런 게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원간섭기가 되게 되면서 야,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우리는 몽골과 다르고 중국의 역사와 다르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독립적인, 자주적인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근거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은 하늘에서 내려온 당군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중국과 서로 다른 역사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찾았대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당군조선으로 설정하고 민족적, 자주적, 독립적 의식을 강조한 책들, 역사책들이 편찬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삼국유사, 제왕운기 전부 다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우리나라 역사의 조상을 누구라고 언급했느냐? 단군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단군이라고. 질문합니다. 우리나라 긴 역사 속에서 항상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위협당하고 민족의식 그리고 민족의 뿌리가
위협을 당할 때가 되면은 우리는 중국과 달라, 일본과 달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와 달라,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역사, 문화, 제도, 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그 운동이 일어나서 단군조선이 강조되었었던 것은 바로 원간석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강조되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이제 조선시대가 되면은 다시 단군조선 이야기가 쏙 들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다시 단군조선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달라, 중국과 달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 나라와 달라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영상을 하나 볼게요. 영상을. 자, 영상 하는 거는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공민학 나옵니다. 이렇게 몽골이 이런 식으로 극심하게 고려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부 다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고려가 독립하기 위하여 몽골에 독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왕들 당연히 이때도 노력을 하긴 했었어요. 했는데 이때는 몽골이 너무 강하단 말이야. 건문 세족이 너무 세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개혁을 하려고 하면 건문 세족이 바로 원나라로 달려가서 일러서 왕이 개혁하려고 해요. 왕이 몽골한테서 독립하려고 해요. 제발 고려를 쳐부셔서 전쟁 일으켜주세요. 라고 이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근데 마침 우리의 땡땡 왕이 등장하였을 때 마침 몽골도 약해지고 건문세족도 권력 기반을 잃어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개혁이 성공하게 되거든요. 그 왕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왕이 바로 고려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왕, 개혁을 제일 많이 했던 왕, 충격적인 왕 나옵니다. 그 사람 영상 하나만 볼게요. 랄라랄랄라. 두근두근하는 이유가 아까 내가 너무 영상을 빨리 오픈해 이거 방을 너무 빨리 오픈해가지고 잘릴까봐 걱정하는 중이에요.
요 위에 있는 부분, 공민왕은 어떤 개혁을 하였을까, 무엇을 개혁하였을까, 이것만 볼게요. 방금 했던 내용에 다 나와 있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원나라가 쇠퇴하게 되자, 공민왕은 반원개혁을 통해, 원나라에 반대하고, 원나라한테서 벗어난 다음에는 썩어 빠진 고려를 개혁해야지 라고 해서 반원 정책 플러스 개혁 정책이에요. 을 통해 고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자, 그리고 아까 충격적인 내용 나왔죠. 나도 저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이걸 하루 만에 다 했다니. 신원 세력을 숙청하고 원나라의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을 폐지하였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해서 원이 빼앗았던 영토를 수복하였다. 오케이. 자, 이거 전부 다 1, 2, 3 해놓자. 자, 1번, 2번, 3번 뿐만 아니라 4번에 인사권을 독점했었던 정방도 폐지하였다. 아니 선생님 정방 언제 생겼던 거죠? 무신집권기 때 생겼던 건데 이때 공민왕이 폐지했다가 결국 공민왕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계속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반복하다가 결국 이 정방이 있으면 정치가 절대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방은 도대체 언제 없어지느냐? 조선이 돼야지 없어집니다. 자, 또 무슨 개혁을 하였느냐? 신돈을 책임자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전민변정도감. 자,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분 옛날에 노비양건법 기억나시나요? 노비양건법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행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비양건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를 조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원래 평민이었다, 양인이었다라고 하면은 다시 그 신분으로 돌려주는 거였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거는 노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토지까지 조사합니다. 토지까지 조사해서 이게 원래 권문세족, 그 당시에 지배층의 땅이 아닌데 뺏은 거다라고 하는 게 들키면은 원래 주인한테 돌려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의 경제적인 능력까지 빼앗는 그런 엄청나게 혁명적 개혁적인 법이었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적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줬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하였다. 공민왕의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 속에서 신돈이 제거되었고 그리고 공민왕마저 측근에 의해서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 있었던 슬픈 사연들 중에 뭐가 있었느냐. 공민왕이 개혁하는 도중에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신의 개혁을 가장 열심히 지지해 주었던 노국공주 마누라가 죽었었던 거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한동안 이제 개혁 정치를 한동안 포기했었대요. 여러분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공유 나왔었던 거 거기에 보면 이동욱 역할 있죠. 고려시대 왕. 그 역할이 바로 이제 공민왕을 따라한 거예요. 공민왕이 자기 마누라가 죽고 나서 노국공주가 죽고 나서 한동안은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고기도 안 먹고 나중에 식사할 때에는 그림 그려서 노국공주 그림을 그려서 마주보고 밥 먹고 그랬었대요. 자, 그리고 옆에 보니까 또 중요한 거 나와 있네. 요거 공민왕이 다시 돌려받은 영토 나와 있거든요. 자, 그 영토를 보니까 여기 이 지역이 쌍성총관부입니다. 쌍성총관부. 자, 그리고 여기 빼앗았고 여기는 몽골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다시 이제 공격해서 빼앗은 땅. 오케이? 나중에 요 땅을 명나라가 내놔라라고 요구해서 이제 명나라로 요동정벌하러 갈 뻔해요. 이성계가. 그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고 여튼간 여기 나오는 이 땅이 바로 공민왕이 새롭게 얻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하였다. 영화 쌍화점 알죠? 쌍화점. 그 쌍화점에 나오는 왕도 공민왕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자, 그 마지막에 보면은 왕도 죽임 당하거든요. 오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밑에 성리학이랑 드디어 조선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내용 할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 여러분. 자, 질문 있는 사람은 남고 나가도 됩니다. 안녕.